그게 이제 전통적인 그 이제 심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때 시대마다 그 풍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때 정서는 정말 통제 대상이고 인지적인 기능이 감정을 억제해야 된다. 감정은 더 하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조금 덜 성숙한 거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왔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짜증 난다고 막 그룹 활동을 하는데 나 짜증만 내고 가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좀 부적절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이의 뇌 발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뇌가 점점 발달하면서 아까 보였던 신경 다발도 그 독특한 그 발달 과정을 보여요. Developmental Trajectory라고 하는데 발달 과정 그 곡선을 그리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이론에 의하면은 편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발달을 했는데 전전두피질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아직 덜 성숙됐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럼 무조건 정서가 나쁘냐, 감정이 나쁘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정서를 당연히 발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할 줄 못하면 오히려 더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왜 그러면 이 신경회로가 있느냐 이런 질문과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왜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고 동물한테도 있느냐? 그래서 순수하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뇌를 만약에 우리가 뇌를 만든다고 쳤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냐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게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편도체가 있고 편도체가 일종의 그 주변 환경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탐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공포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데 화면에 나오는 게 장면들이 무섭지만 이거에 따라서 도망간다든지 또는 동물원에서 이제 맹수를 보는데 맹수가 이제 좀 위협했다고 해서 막 무작정 도망간다든지 이거는 좀 적절한 반응이 아니잖아요.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전전두피질이라는 겁니다. 좀 고등 인지 기능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정보를 통합해서 야 편도체 너가 알겠는데 왜 위험한지 알겠는데 왜 저기 호랑이가 있으니까 위험한 건 알겠지만 호랑이는 좀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알려주는 그 맥락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뇌를 만들면은 효율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겠죠. 알람 시스템이 있고요. 그 알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위협을 탐지하고 위협에 대해서 어쩔 때는 행동을 해야 되죠. 근데 어쩔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바로 전전두피질에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가정을 하고 연구를 많이들 해요. 뇌과학 연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인 상관없이 가장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좋냐 나쁘냐거든요. 나한테 좋으면 가까이 가고 싫으면 멀리 떨어지고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기 이론에서도 가장 기저에 깔린 베이직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 그런 동기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감정도 그래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다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그런 이론에 의하면 예를 들어 긍정적인 감정은 뭐가 있죠? 우리가 기쁜 감정을 느낄 때, 뭔가 잘 됐을 때, 내가 원하던 거가 됐을 때, 시험 점수를 잘 받았을 때 이런 것들도 기쁘죠. 근데 나쁜 감정들 같은 경우는 슬픔도 있고 공포, 겁에 질렸을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역겨울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긍정과 부정은 뇌에서도 확연하게 달라야 되지 않을까 반응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확연하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게 우리가 그럼 이제 감정이란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럼 보상 중추라는 뇌 신경 회로도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집어넣어서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맞습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칼로 나누듯이 깨끗하진 않더라. 그래서 아직 풀어야 되는 실타래다. 이 상황이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제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편도체의 형태는 설명을 못했어요. 편도체하고 전두엽 피질의 신경 회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아까 그 분석들을 통해서 보여드렸고, 이게 그렇다면 변형이 된 거잖아요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유전적인 요소든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든 복합적으로 바뀐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설을 갖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시킬 수 있나, 이 고속도로가 손상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약물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심리 치료를 해서 다시 회복되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결론적으로 딱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고, 앞으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이제 종종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형태학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는 아직 저희도 이제 새롭게 발견한 거라 된다고. 다 다른 데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요. 그런 실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면 저희도 정말 보람 있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의 목적이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딱딱한 얘기 말고. 근데 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연을 통해서 감정의 과학이 이런 게 있구나, 특히 뇌과학을 접목시켜가지고 정서 신경과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게 되고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